어느 날 한 똑똑한 토끼가 숲속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집안에서 뭔가 무서운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천보를 걷는 무적의 용산이라. 나는 힘센 코뿔소도 발로 짓밟을 수 있고 엄청 큰 코끼리도 작은 벌레처럼 부숴버릴 수 있지.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순 없다. 토끼는 그 말을 듣고는 너무나 무서워져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곧장 도망쳐 나왔답니다. 그러고 난 후 토끼는 여우를 만났어요. 여우야, 누가 숲속에 있는 내 집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네가 좀 내쫓아주면 안 될까? 물론이지, 토끼 친구야. 토끼와 여우는 곧장 토끼의 집으로 갔어요. 여우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동굴에 소리쳤죠. 이봐 너, 감히 내 친구 토끼 집에 침입하다니. 어서 나와. 나는 천보를 걷는 무적의 용산이라. 나는 힘센 코뿔소도 발로 짓밟을 수 있고 엄청 큰 코끼리도 작은 벌레처럼 부숴버릴 수 있지. 나를 이길 순 없다. 여우는 용기 내어 소리쳐 보았지만 그 무시무시한 말을 듣고는 너무 무서워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아, 미안해 토끼 친구야. 근데 나도 사실은 코끼리를 짓밟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 여우가 이렇게 말하고 도망치자 토끼는 더욱더 무서워졌어요. 토끼는 무척 슬퍼하며 나무 사이를 방황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마침내 코뿔소를 만났어요. 저기 코뿔소야, 누가 숲속에 있는 우리 집에 침입해서 안 나와. 나 내쫓을 힘이 없는데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 물론이지. 자, 너네 집으로 지금 가보자. 토끼는 코뿔소를 데리고 그녀의 집으로 갔어요. 야,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들어가 있는 거야? 정체를 드러내지 못할까? 나는 천보를 걷는 무적의 용산이라. 나는 힘센 코뿔소도 발로 짓밟을 수 있고 엄청 큰 코끼리도 작은 벌레처럼 부숴버릴 수 있지. 나를 이길 순 없다. 그 말을 듣자 코뿔소도 너무 무서워서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내가 지금 치과 예약이 잡힌 게 생각났어. 너무 중요하거든. 그걸 잊다니. 나 가야겠다. 믿고 있던 큰 코뿔소마저 도망쳐버리자 그 귀여운 토끼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번엔 길에서 코끼리를 만났답니다. 저기 코끼리야, 나 너무 절망적이야. 너만이 날 도울 수 있어. 제발 우리 집에서 이 무서운 사람을 내쫓아줘. 걱정 마렴, 내 친구 토끼야. 내가 도울게. 자, 가자. 코끼리를 데리고 토끼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야, 너! 내 친구의 집에 감히 들어가 있다니? 어서 나와! 나는 천보를 걷는 무적의 용산이라. 나는 힘센 코뿔소도 발로 짓밟을 수 있고 엄청 큰 코끼리도 작은 벌레처럼 부숴버릴 수 있지. 나를 이길 순 없다. 이 말을 들은 코끼리는 너무 무서워서 몸까지 떨었어요. 저기 토끼야, 너 미안한데 나는 아무도 짓밟고 싶지 않아. 믿었던 코끼리마저 토끼의 집을 떠났지요. 바로 그때 아주 작은 개구리가 토끼 집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기 개구리야, 숲속에서 아무도 날 돕지 못하는데 네가 저 수상한 사람 좀 내 집에서 내쫓아줄 수 있니? 개굴, 물론이지 토끼야. 니네 집에 데려가줘. 토끼는 개구리를 집에 데려갔어요. 이봐 너, 지금 당장 내 친구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널 끌고 나올 테다. 어딜 들어오려고? 나는 천보를 걷는 무적의 용산이라. 나는 힘센 코뿔소도 발로 짓밟을 수 있고 엄청 큰 코끼리도 작은 벌레처럼 부숴버릴 수 있지.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순 없다. 나는 찐득찐득한 발을 갖고 있는 개구리야. 내가 네 머리를 밟고 며칠 동안 계속 널 괴롭힐 수 있다고. 어떻게 그런... 어서 썩 가지 못할까? 좋아, 어서 그럼 나와. 용감한 개구리의 말과 동굴 속의 그 무서운 목소리를 들은 다른 동물 친구들도 즉시 그 무서운 전사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모였어요. 자, 언제까지 날 기다리게 할 셈이야? 3까지 센다. 하나, 둘,
알았어. 나 여기 있다. 모두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너 어딨어? 더 이상 속임수 안 돼.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 네 발에 서 있잖아. 나 진해야. 개구리 발밑에 지네를 발견한 동물 친구들은 모두 웃기 시작했어요. 숲속의 동물들은 그 작은 진에게서 나온 아주 힘있는 목소리에 감탄하면서 크게 웃었어요. 그러나 동물 친구들은 숲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었답니다. 나는 무적의 용사다. 옛날에 어느 작은 집에 3마리 아기 돼지와 엄마 돼지가 살았어요. 이제 집을 떠나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시간이 되었어요. 엄마는 아기 돼지들을 옆으로 불러 모았지요. 얘들아,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구나.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거라. 하지만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도록 하렴. 그게 살아가는데 유일한 최고의 방법이니까. 슬프지만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 아기 돼지는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났어요. 얼마 뒤 그들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작은 땅을 발견했지요. 막내 돼지는 지프로 집을 짓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하면 가장 빨리 또 쉽게 집을 지으니까 많이 놀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막내는 하루 만에 집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는 형들을 향해 소리쳤죠. 형아들, 나는 다 지었지롱. 첫째 아기 돼지가 그 집을 구경했어요. 좋아. 근데 이 집은 튼튼해 보이지 않는걸? 늑대가 오면 어떻게 해? 막내 아기 돼지는 형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걱정 마. 그런 일은 없어. 그럼 왜 미리 말 안 해줬냐고 하기 없기다. 둘째 아기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기로 했어요. 숲에서 모은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아늑한 집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그의 집은 3일 만에 완성됐어요. 지프로 만든 막내의 집보다는 튼튼해 보였죠. 그때 첫째 아기 돼지가 집을 구경하러 왔어요. 사랑하는 동생아,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안전해 보이지는 않아. 늑대가 왔을 때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 둘째가 대답했어요. 걱정 마. 무척 안전하다고. 그래, 좋아. 그럼 원망 말아라. 두 아기 돼지가 새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첫째 아기 돼지는 끊임없이 일을 했어요. 왜냐면 바위와 벽돌로 집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두 동생들은 큰형의 노력이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형도 우리처럼 빨리 만들 수 있는데 왜 힘들게 그러고 있어? 형은 겁이 많잖아. 큰형은 두 동생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일주일 내내 일했고 벽돌과 바위로 된 집을 만들었어요. 다음날 배고픈 늑대가 그들의 집 근처에 도착했고 지프로 만든 집 앞에 섰어요. 막내 아기 돼지는 지프로 만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늑대가 노크했어요. 좀 들어가게 문을 열어다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 집을 불어서 멀리 날려버리고 말 테다. 그럴 수 없을걸요. 내 집은 튼튼하니까요. 늑대는 씩씩거렸어요. 그리고는 집을 향해 바람을 불었어요. 막내 돼지는 버텨보았지만 도망쳐야만 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로 만든 형의 집으로 도망쳤죠. 그는 문을 두드렸고 둘째 아기 돼지는 문을 열어 막내 돼지를 집 안으로 대피시켰어요. 형아, 빨리 문 닫아. 늑대가 들어올 거라고. 걱정 마. 이 집은 부수지 못할 거야. 늑대는 둘째 아기 돼지가 나무로 만든 집에 도착해 소리쳤어요. 좀 들어가게 문을 열어다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 집을 불어서 멀리 날려버리고 말 테다. 그러지 못할걸요? 그 늑대는 심술이 나서 바람을 불었고 집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두 아기 돼지는 형의 집으로 달려 늑대를 겨우 피할 수 있었죠. 늑대가 오고 있어. 우리 이제 어떡하지? 첫째 아기 돼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걱정 말라고. 늑대는 이 집에 못 들어올 테니까. 잠시 후 배고픈 늑대는 첫째 아기 돼지의 벽돌집에 도착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좀 들어가게 문을 열어다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 집을 불어서 멀리 날려버리고 말 테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어차피 넌 못 들어오니까. 늑대는 너무 화가 나서 씩씩거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벽돌집은 부술 수 없었죠. 계속해서 애썼지만 벽돌 한 장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마침내 지친 늑대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그는 지붕 위 굴뚝을 보고는 오르기 시작했어요. 늑대가 지붕 위로 올라 굴뚝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눈치챈 아기 돼지 삼형제는 재빨리 벽난로에 불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장작 위에 물을 데우기 시작했죠. 늑대는 굴뚝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바로 그 뜨거운 물 속으로요. 구해줘, 제발. 뜨거워. 몸이 너무 뜨거워. 구해줘. 마침내 날 꺼내줘. 늑대를 물리친 아기 돼지 삼형제는 기뻐서 서로 부둥켜 안았어요. 다음 날 아기 돼지 삼형제는 엄마의 집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막내 아기 돼지가 엄마 옆으로 왔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무얼 하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이요. 정말 열심히 한다면 그게 성공이라고요. 그날 이후 아기 돼지 동생들은 더 이상 게으르지 않았어요. 형처럼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고 또 안전하게 살았답니다. 사자, 생쥐, 그리고 잠자는 곰. 옛날 옛적에 어느 무성한 숲에 사는 생쥐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웃 동굴에는 커다란 곰이 살고 있었죠. 몇 달 전 겨울잠을 자기 시작하더니 여전히 코를 심하게 골며 곰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작은 쥐는 그 곰을 깨우기 위해 곰에게로 갔어요. 왜냐면 겨울 내내 곰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이죠. 곰아, 야, 여름이 왔다고. 이제 일어날 때가 된 거 아니야? 어서 일어나. 그러나 곰은 잠에서 깨지 않았어요. 이 작은 생쥐는 이번에는 나팔을 불며 곰에게 다가왔죠. 나팔을 아주 세게 불었어요. 하지만 곰은 계속 잠을 잤어요. 작은 쥐가 숲속에서 잠 못 이루게 되면서 몇몇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죠. 무슨 일이야, 작은 생쥐야? 뭐가 그렇게 슬퍼? 묻지 마, 얘들아. 겨울 내내 곰이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여름이 왔는데도 전혀 깨어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숲속의 왕 사자가 널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말이야. 뭐? 어떻게 가서 말을 걸지? 왜냐하면 사자가 너무 큰 소리로 으르렁댔기 때문에 모두가 공포에 질려 점프할 정도였어. 그러나 그 작은 생쥐는 그 아이디어에 약간 겁을 먹었어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 숲의 왕인 사자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지요. 사자는 자신의 동굴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작은 생쥐는 무시무시해 보이는 야수를 보고 겁에 질린 나머지 계획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연히 앞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를 밟자 그 큰 고양이가 깨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내 동굴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저기 숲의 왕님, 잠을 깨워서 너무 죄송해요. 도움을 청하려고 이렇게 왔어요.
저기 죄송한데 좀 도와주세요. 작다 못해 과자 사이즈도 안 되는 생쥐 녀석아, 내가 너를 왜 도와야 할 것 같니? 에? 죄송해요. 제발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데 이은 큰 곰을 깨워주세요. 저는 아무리 해도 그를 깨울 수가 없었어요. 체격이 작으니 목소리도 작죠. 그래서 절대 깨울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사자님의 으르렁 한 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으아! 너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쥐 녀석의 부탁을 들어줄 시간이 없단다. 난 숲속의 왕 사자라고. 사자는 생쥐를 도와주지 않고 가버렸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구석으로 가버렸죠. 그는 나무에 기대어 비비면서 미친 듯이 가려운 등을 긁기 시작했어요. 사자는 너무나 가려웠지만 이런 그의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숲속의 왕이니까요. 한편 작은 생쥐는 몹시 슬퍼하며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숲속 깊은 곳에서 나는 끙끙 앓는 소리를 들었어요. 생쥐는 호기심에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갔고 사자를 보게 되었어요. 사자는 쉬지 않고 근질거리는 몸을 나무에 비벼대고 있었지요. 생쥐는 즉시 사자에게로 다가갔어요. 생쥐를 본 사자는 곧장 긁는 것을 멈췄어요. 사자님,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나도 몰라 생쥐야. 나도 모른다고.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넌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안 들은 거야. 알겠어. 가버려. 생쥐는 그 작은 눈으로 사자의 몸을 뚫어지게 살펴보았고 몸속 털에서 튀어오르는 작은 벼룩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생쥐는 이제 사자의 몸이 왜 그렇게 가려운지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사자님 몸에 벼룩이 있으시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가 날 어떻게 도와? 이 쬐끄만 생쥐 녀석이 감히 날 가만히 두라고. 생쥐는 사자의 무서운 말을 들으면서도 용감하게 그 위로 뛰어올랐어요. 너 당장 내려오지 못해. 생쥐는 두껍고 지저분한 털 속을 기어다니며 벼룩을 잡아 내던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자의 간지러움을 더 심하게 만들 뿐이었고 사자는 발톱으로 온몸을 긁기 시작했어요. 사자는 간지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나무에 기대었어요.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벼댔죠. 안 돼! 제가 다칠 뻔했잖아요. 못 참겠어. 못 참겠다고. 네가 날뛸수록 더 간지러울 뿐이야. 어서 내려오라고 이 생쥐야. 사자는 호수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는 재빨리 물속으로 들어갔죠. 등에 타고 있던 생쥐는 거의 가라앉을 것 같았어요. 지금 빨리 물 밖으로 나가요. 가라앉을 것 같다고요. 숲속의 왕 사자는 호수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내 몸을 말리려고 흔들어댔죠. 아주 빠르게 흔들어대는 통에 생쥐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가려움증이 거의 다 나아가요, 사자님.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사자는 마침내 멈췄어요. 그 사이 생쥐는 사자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몇 개의 벼룩을 잡아 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이제 좀 어때요? 뭔가 간지러움이 사라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사자님의 벼룩을 다 없앴으니까요. 사자는 생쥐에게 무리하게 대했던 것이 너무나 창피했어요. 네가 도와달라고 할 때 난 네가 작은 생쥐라고 널 무시했었지. 하지만 넌 내 온 힘을 다해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더구나. 고마워. 넌 정말 대단해. 천만에요, 사자님. 자, 내 등 위에 타려.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작은 생쥐와 커다란 사자가 생쥐네 집에 도착하자 우렁찬 곰의 코고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들은 바로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네 말이 맞구나, 생쥐야. 여름이 오는데 큰 곰은 아직 잠을 자고 있구나. 지금 당장 저 곰을 깨워야겠어. 숲속의 왕 사자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는 큰 곰의 귀에다 대고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동굴의 돌들이 움직일 정도로요. 이 우렁찬 소리 덕분에 곰은 잠에서 깨어나 동굴 밖으로 내달렸답니다. 무슨 일이지? 뭐 잘못됐나? 해가 벌써 나온 거야? 벌써 여름인 건가? 여긴 어디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모든 숲속 동물들이 이 바보스러운 곰을 비웃고 있었어요. 작은 생쥐는 더 이상 큰 곰의 코 고는 소리를 안 듣게 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답니다. 옛날 옛적에 숲속 어느 작은 집에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기 염소들은 매우 귀여워서 마치 인형 같았죠. 세상 모든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숲속의 사나운 동물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어요.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려고 집을 떠나기 전에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가들아, 엄마는 숲속에 다녀올 거야. 그러니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늑대가 집에 들어오면 너희들을 모두 잡아먹을 거야. 늑대는 엉큼해서 너희를 속이려고 온갖 변장을 할 거란다. 그러면 늑대라는 걸 어떻게 알아봐요? 늑대 목소리는 거칠어. 엄마는 부드럽잖니? 늑대는 낮고 거친 목소리니까 바로 알아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선 후 뭔가가 생각난 엄마는 다시 아이들에게로 돌아갔어요. 아, 하나 더. 늑대의 발은 검은색이란다. 그리고 내 발은 하얗고. 그렇게 발을 보면 알 수 있겠지? 걱정 마세요, 엄마. 조심할게요. 저희만 믿으세요.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 한 명 한 명에게 키스하고 숲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늑대가 멀리서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엄마 염소가 떠나자 잠시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죠. 누구세요? 얘들아, 문을 열거라. 엄마란다. 너희에게 줄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 거친 목소리를 듣고 늑대라는 걸 눈치채곤 문을 열지 않고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가 아니잖아. 엄마의 목소리는 훨씬 아름답다고. 넌 늑대야. 우릴 속일 수 없어. 늑대는 아기 염소들이 속지 않자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상점에서 큰 분필을 먹어치웠더니 목소리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아기 염소들의 집으로 가서 노크를 했죠. 이번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얘야, 아가들아, 엄마다 문을 열거라. 숲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단다. 늑대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자 아기 염소들은 이번엔 진짜 엄마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자 한 아기 염소가 소리쳤어요. 얘들아, 잠깐만. 문 아래 보이는 발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문 아래 보이는 검은색 발을 본 아기 염소들은 늑대라는 걸 알아차리고 문을 열지 않고 다시 한번 소리쳤어요. 문 열어주지 않을 거야. 엄마 발은 까맣지 않다고. 엄마는 하얘. 너는 늑대지? 늑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떠났어요. 이번엔 빵집을 갔죠. 빵집 아저씨는 문 앞에 있는 늑대를 보고 무척 놀랐어요. 지금 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스츄리 빵만 먹으려고요. 밀가루 좀 주실래요? 늑대는 밀가루를 받아들고 빵집을 나왔어요. 그가 아기 염소의 집에 다다랐을 때 그는 가방에 가져온 밀가루를 발에 부어버렸어요. 그러자 발이 하얗게 되었지요. 엉큼한 늑대는 세 번째로 작은 집의 문을 노크했어요. 얘야, 아가들아, 엄마다 문을 열거라. 숲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단다. 먼저 발을 보여주면 엄마인지 확인해 볼게요. 늑대는 밀가루 묻은 발을 보여주었어요. 아기 염소들은 하얀 발을 보고는 엄마가 맞다고 생각해서 문을 열어주었죠. 그러나 아기 염소들이 본 것은 바로 자신들 앞에 떡하니 서 있는 무시무시한 늑대였어요.
아기 염소들은 어쩔 줄 몰라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살려줘요. 도와줘요. 어차피 모두 잡아먹힐 테니 시간 낭비하지 말거라. 첫째 염소는 책상 밑에 숨었어요. 둘째는 침대 속에, 셋째는 굴뚝 속에, 넷째는 부엌에, 다섯째는 장롱 속에, 여섯째는 커튼 뒤에, 일곱 번째 염소는 큰 벽시계에 숨었어요. 하지만 엉큼한 늑대는 아주 빨라서 어디에 숨었든 모두 잡을 수 있었지요. 도망쳐서. 뛰지 말고 이리 오너라. 모두 잡아먹어버릴 테니. 다행히 벽시계 안에 숨은 염소는 잡히지 않았어요. 이미 배가 부른 늑대는 남은 아기 염소 찾는 걸 포기하고 나가버렸죠. 그 작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큰 마당이 있었는데 늑대는 그곳 나무 아래 누워 코를 골며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엄마 염소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뭔가 안 좋은 예감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아가들아! 내 사랑하는 아가들아! 집에 들어온 엄마 염소는 무척 충격을 받았어요. 테이블과 의자들은 모두 거꾸로 있었죠. 커튼은 찢어져 있었고 침대들은 더럽혀져 있었어요. 베개와 시트는 바닥에 널려 있었고요. 엄마는 아기 염소들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녀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막내 이름을 불렀을 때 어디선가 높은 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할아버지 시계 안에 있어요. 엄마 염소는 할아버지 시계로 가서 아이를 꺼내어 안아주었어요. 그 아기 염소는 울면서 모두 이야기했어요. 늑대가 변장했어요. 우린 엄만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그 늑대가 누나 형들을 모두 먹었어요. 화가 난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생각하며 울었답니다. 막내의 말을 떠올리며 엄마 염소는 마당 쪽으로 갔어요. 잠시 후 늑대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코를 얼마나 심하게 고는지 나무의 가지들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엄마 염소는 잠시 늑대를 지켜보고 있는데 뱃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세상에, 아가들이 뱃속에서 아직 살아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녀는 아이들을 꺼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집에서 바늘과 실, 그리고 가위를 가져오거라. 아기 염소가 집에 다녀오는 동안 엄마 염소는 바닥에서 큰 6개의 바위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아기 염소가 실과 바늘 그리고 큰 가위를 가져왔고 엄마 염소는 늑대를 가위로 잘라 배를 열었어요. 그러자 아기 염소들이 보였어요. 한 명 한 명 아기 염소 모두 뱃속에서 나왔고 다행히 모두 건강했어요. 엄마 염소는 기뻐서 아기 염소들을 모두 안아주었지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들은 무척 행복했어요. 아가들아, 다행이다. 엄마 염소는 좀 전에 모아둔 바위들을 조심스럽게 늑대 뱃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실과 바늘로 꿰매기 시작했지요. 늑대는 너무 깊게 잠들어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고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재빨리 도망갔어요. 늑대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는 염소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요. 바위가 한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에 늑대는 무척 목이 말랐고 물을 마시려고 강 쪽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가 걸을 때 바위들은 서로 부딪혔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무거운 느낌이야. 그 염소들이 바위 덩어리가 된 것처럼 말이야.
그는 물을 마시려고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바위가 너무 무거워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도와줘! 가라앉고 있어! 도와줘! 가라앉고 있어!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도와줘! 그는 바위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이 모습을 본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강으로 갔지요. 늑대가 죽었어. 늑대가 죽었다고. 그들은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엄마 염소와 7 아기 염소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숲속 어느 깊은 곳 아름다운 호숫가에 늑대가 한 마리 있었어요. 늑대는 너무 배가 고파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그는 3마리의 돼지를 보고 입맛을 다시면서 돼지를 잡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저녁으로 먹고 싶었거든요. 가장 나이가 많은 돼지는 무척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웠어요. 그 돼지는 항상 형제들의 음식을 먹어치우고 자신의 음식은 자기 혼자 먹었답니다. 야, 그 사과는 내 거야. 나중에 먹으려고 뒀다고.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 녀석이군. 널 잡을 방법은 바로 알겠어. 나쁜 늑대는 그 탐욕스러운 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사과를 숲속의 길에 두었어요. 그리고 길의 끄트머리에는 덫을 설치했지요. 얼른 그 사과를 다 먹어치워. 그래야 내가 널 먹으면 한 번에 배가 부르지. 덩치가 큰 욕심꾸러기 돼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닥에 사과가 엄청나게 깔려 있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 맛있어. 맛있어. 여기 사과가 또 있네. 맛있다. 맛있어. 뭐지? 사과가 여기에 더 많이 있네. 내 동생들이 보기 전에 다 가져버려야겠어. 다 내 거니까 말이야. 다 내 거야. 덩치가 크고 욕심이 많은 그 돼지가 마지막 사과를 잡는데 늑대가 나타나 울무줄을 잡아당겼고, 그러자 거대하고 무거운 그물이 돼지를 덮치고 말았어요. 돼지가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애를 써도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도와줘! 이게 무슨 일이야! 도와줘! 덫에 걸려들었구만. 이제 널 집에 가져가 먹는 일만 남았군. 그래. 바로 그때 너무 배고파하던 돼지 형제들은 형님의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도와줘! 날 놔달라고! 도와줘! 제발! 돼지 형제들이 숲길로 급히 내려가 보니 그들의 덩치 크고 욕심 많은 형을 늑대가 잡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안 돼. 우리가 구해야 돼. 하지만 난 힘이 없어. 늑대가 너무 무섭단 말이야. 그러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용감한 돼지들은 형을 구해내기로 결심했어요. 늑대가 형 돼지를 데리고 은신처로 갈 때 돼지 형제들도 그를 뒤따라갔지요. 그 거대한 돼지를 운반하느라 피곤했던 늑대는 잠이 들어버렸어요. 쉿! 형아! 뭐지? 여기 누가 있나? 쉿! 조용해. 우리가 형 구해줄게. 돼지 형제들은 형 돼지를 구하기 위해 늑대를 밀려고 했으나 힘이 없었기 때문에 밀어낼 수가 없었어요. 형아, 가방 안에 숨겨둔 사과 좀 주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형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안 돼, 그건 내 거야. 여기서 빠져나가면 내가 다 먹어치울 거야. 웬 돼지 소리들이 들리네. 한 마리 한 마리 다 먹어버리겠어. 그럼 우리가 떠나면 형은 늑대랑 남게 될걸? 그 욕심꾸러기 돼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좋아, 기다려. 가져가. 그렇지만 하나만 남겨줘. 알았지? 형!
알았어. 그럼 알았어. 가져가. 동생 돼지들은 욕심꾸러기 돼지가 준 음식을 모두 먹어치웠어요. 그런 다음 늑대를 한쪽으로 치웠죠. 돼지 형제들은 다 같이 힘을 합쳐 아주 어렵게 돼지 형을 그물에서 빼내었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집으로 도망쳤답니다. 잠에서 깨어난 늑대는 돼지가 도망쳤다는 걸 알고 무척 화가 났어요. 으아, 내 음식을 가져가다니. 덩치가 크고 욕심이 많은 형돼지는 다른 사람들의 음식을 훔치는 건 나쁜 것이구나 하며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그는 좋아하는 음식들도 모두 형제들과 나누게 되어 기뻐했어요. 특히 자신이 제일 아끼는 아름다운 사과를요. 옛날 옛적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었을 때 거대한 몸집의 들소가 양치기의 목장에서 살았어요. 들소는 양치기가 농장 일을 할 때 도와주었고 양치기는 최선을 다해 들소를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어느 날 양치기는 풀을 뜯고 있던 들소와 함께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그때 굶주린 교활한 늑대가 그들을 몰래 계속 따라다녔어요. 아, 저 버팔로는 내 점심 식사로 딱이군 그래. 하지만 인간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갑자기 늑대는 들소와 양치기 앞에 나타났어요. 아우! 내가 질문이 있는데 만약 답변을 못하면 저 버팔로는 내 것이 되는 거야. 양치기와 들소는 그 교활한 여우가 뭘 물어볼지 무척 궁금해졌어요. 들소는 그렇게 강력한 뿔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인간을 섬기는 것일까? 내가 주인님의 밭을 갈고 주인님은 나에게 먹을 걸 주기 때문이지. 그럼 양치기는 어떻게 들소가 너를 따르게 할 수 있었지? 손에 있는 그 마법 지팡이 덕분인가? 아니, 다 지혜 때문이지. 이게 마법 지팡이도 아니고. 그 늑대는 양치기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혜? 그게 뭐야? 그건 답이 아니잖아. 이제 내가 들소를 집에 데려갈 수 있겠군. 근데 그 지혜라는 게 뭔지 궁금하긴 하군. 지혜라.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원한다면 보여주지.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지? 내가 지혜를 데려올 때까지 넌 여기 이 나무에 묶여 있어야 돼. 내가 다녀올 동안 내 들소가 안전해야 하니까. 늑대는 그 지혜라는 이름의 것이 너무 궁금한 나머지 그 조건대로 나무에 묶여 있겠다고 했어요. 양치기가 지혜를 찾으러 떠나는 동안 들소는 늑대한테 일어날 일을 생각하며 빙긋이 웃었답니다. 늑대는 그 들소가 웃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몇 시간 동안 양치기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양치기의 손에는 큰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상자의 뚜껑을 열더니 그 상자가 비어 있는 것을 여우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게 지혜야? 아무것도 없는데 안 가져온 거야? 안에 있어. 저기 구석에 말이야. 잘 보이지 않으면 내가 널 풀어서 자세히 볼 수 있게 해줄게. 늑대가 상자 안으로 지혜를 구경하러 들어가자 양치기는 재빨리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도와줘! 도와줘! 지혜는 상자에 담기엔 너무 귀중하단단 늑대야. 지혜는 마음속에 있고 숨겨진 보물들처럼 잘 찾아야지만 찾을 수 있는 거야. 다시는 다른 사람들을 과소평가하지 않을게. 약속해. 나도 더 관대해지고 똑똑해질게. 여기서 나가게 해줘. 제발. 늑대는 하루 종일 그 박스 안에 갇혀 있었어요. 다음 날 양치기와 들소는
늑대가 좋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해서 상자에서 꺼내주었답니다.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그날 이후 늑대는 숲속에 있는 다른 동물들과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지냈어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존중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늘나는 새와 아주 작은 곤충들까지도요. 아디스 바바